오늘 수업용 시나리오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에 대해서 우리 김경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영혼이 없는 그 환영을 하시는데. 영혼이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네. 화면 공유 제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정 교수님 제가 화면 공유해도 돼요? 네, 제가 화면 공유 꼈어요. 네. 그러면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얘가 보이시는데요. 제가 이게 이제 어제 건양대에서 이걸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겸사겸사 이제 준비하면서 했는데 건양대에서는 1시간 반 했어요. 근데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토론하는 시간도 막 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오늘은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1시간 안에 끝나야 돼서.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미래융합교육학계는 좀 특별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강의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는 뭐 드라마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이 제목이 아니었죠. 스크린 플레이라는 제목이 아니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뭘로 작성한 거냐면 구글 슬라이드로 작성한 겁니다. 교수님들은 다 구글 슬라이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슬라이드에서 이제 진행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제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특별하게 하는 강의는 그 전문대 협의회 같은 데서는 1박 2일 정도로 해서 스마트 교수법 강의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2015년에는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교육과정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좀 특화돼 있었죠. 지금 현재도 미래혁신 교육원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법보다는 좀 독특하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운영 방법이 뭘까 이런 쪽으로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저희가 공유 영상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다시 보이시나요? 네, 중간에 꺼졌나 봐요. 네, 보입니다. 네, 이제 보여요. 이제 보이세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다시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만든 거 이건 보이시죠? 화면. 네. 화면은 보시죠. 여기에서 이거 이제 피어 데크라는 거예요. 아실 텐데 아마 이정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다. 네, 피어 데크. 피어덱. 예, 피어 덱. 이제 부가 기능을 보시면 저는 그냥 데크라고 하는데 피어 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게 구글 슬라이드에 하는 건데 부가 기능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 기능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없으면 부가 기능 설치하기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인터넷이 조금 느리면 이게 좀 뜨는데 이렇게 이거 설치하시면 돼요. 피어 데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 소개를 잠깐 했는데. 그랬었어. 이건 하실 수 있는 거죠, 교수님들이. 네, 먹지 말고 수업에 양보하세요. 이러면서 소개했었던 기억이. 그래요. 예. 굉장히 획기적으로 진행하셨네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피해데크 화면이 뜨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 장면에다가는 그림을 그리는 걸로 드로우 하는 거로 선택을 하면 이게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작업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화면이 밑에 이게 박스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들으면 Student Draw Anywhere on this slide 이렇게 뜨잖아요. 요게 이제 이 페이지에 Draw라는 그 옵션이 적용됐다는 거고요. 이걸 딜리트 해버리면 적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타트 레슨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레슨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교수자가 바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버튼을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 이렇게 제가 크롬 구글에서 어떤 계정이 제가 많아서 어떤 계정으로 하겠냐라고 적용을 해주면 적용이 되고요. 워크스페이스 계정이시죠? 네네. 제가 이제 워크스페이스 계정인데 일반 계정도 되지 않나요?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크롬에서 여기 보이시죠? joinpd.com 들어가셔서 코드 번호 입력하라고 하면 GDRPXQ 입력해 보시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No Students Connected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도 접속을 안 하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뜹니다. 교수님들이 접속을 하시는 숫자가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joinpd.com 이걸로 접속하시고 코드 저도 번호는 접속해볼까요? 네, 아직은 아무도 접속 안 하셨는데 아마 만약에 다 아시면 이걸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들어오셨으면 스타트 클래스를 누르시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드로우 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오신 분이 드로우를 하시면요. 지금 여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show responses 하면 코드 번호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GDRBXQ 여기 보이시죠? GDRBXQ 아직은 아무도 답변을 안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waiting for responses 나오죠. 이렇게 너무 재미있다, 다소 딱딱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교수님들의 의견을 섞는 그런 과정이고요. 제가 강의하는 주제는 하브로타에다가 스크린 플레이를 접목한 건데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미있게 그리셨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본인의 수업이 평소에 학생들하고 하는 수업이 정말 재미가 있는지 한 다소 딱딱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그리시는 교수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재밌게 수업하실 것 같으네요. 그림 그리시는 거 보니까. 누구세요? 이문혜 교수님이세요? 혹시? 이지영 교수님이신가? 이렇게 그리고 딱딱하게 강의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본인이 뜹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걸 hide responses 하면 다시 없어지고 다시 보이게 하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write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혹시 좋은 수업이 있었다면 그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교수님들이 쓸 수 있는 페이지로 떠서 지금 작업하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이제 피어덱인데 이지영 교수님 예전에 이렇게 하셨으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실습해 보셨나요? 교수님들이? 아니요, 실습은 안 했어요. 제가 기본 역량 진단평가 보고서를 몇 달 동안 쓰느라고 거의 폐쇄된 생활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너무 오고 싶었는데 여기 연수를 참여를 많이 못해서요. 원주 인터벌구에서 했던 수업이 기억난다. 짝과 질문 만들고 대화했던 수업.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기억나는 수업이 뭐냐? 미남 교수님 수업이요? 미남 교수님. 미남 교수님이 이장님이신 거 알고 계시죠? 교수님들. 자칭 미남 교수님. 이사장님 수업. 이사장님 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신정호 교수님 본인이 직접 쓰시는 건 아니시죠? 설마요. 난리가 났어요. 이장님 수업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팬클럽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원주 인터벌구. 여기 우리 팬클럽이잖아. 팬클럽.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필모라 수업 있고 뭐 난리 났습니다. 미남 교수님, 뭐 이장님. 이것도 이장님이겠죠? 우리 학회원들과 만남, 이장님과의 첫 만남 난리 났습니다. 이장님이 빠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모라 사랑해요. 우리 좀 4차원인 것 같아요. 기억나는 수업이 뭐냐 그랬더니 막 이장님 뭐 사랑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할 게 슬라이드 고 하고요. 스토리셋, 피어덱 할 건데요. 지금 피어덱 실시간으로 사례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요. 혹시 이지영 교수님 슬라이드 고랑 스토리셋 하셨나요? 안 했어요. 슬라이드 고하고 스토리셋은 잠깐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금방 교수님들 아마 따라 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빨리 해볼 텐데요. Z세대 학생들에게 온라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요즘의 수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같이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영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Z세대에게 적합한 수업이 뭘까? 이거 고민할 건데 그걸 이제 저는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이라고 명명하고 이건 어때요? 라고 한번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다가 아니니까 이게 처음으로 내놓는 거거든요. 어제 처음으로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을 교수님들한테 안내했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의견 주시고 여기다가 살을 붙이셔서 학회 회원 교수님들께서 이제 영양가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논문을 쓰듯이 제가 처음으로 명명을 했고요. 교수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로 하나 간단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교수님들하고. 그거는 제 샘플인데 교수님들은 또 다르게 살을 붙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사례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사용 매체는 아까 3개 보여드렸잖아요. 슬라이드 고, 스토리셋, 피어덱. 이거 하나 하는 방법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스크린 플레이만 설명하면 이게 뭐지? 내가 얻은 게 없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스크린 플레이를 할 때 활용하기에 적합한 매체들 3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교수님들의 하브루타, 교수님들이 토론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간단한 하브루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근데 만약에 시간이 많지 않으면 하브루타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을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미디어 영상 전공이고 뉴미디어 전공을 2017년에 링크 사업 교육과정 개발하면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미디어적인 요소를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드라마 한 편을 플레이하는 것처럼 수업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드라마나 웹드라마나 이런 거 보거든요. 화장실에 앉아서 그거는 봐요. 수업은 안 봐요. 그래서 마치 굉장히 편안하게 드라마 보는 것처럼 수업을 본다면 참 좋겠다. 근데 드라마를 보고 나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막 스토리가 생각나고 기억나고 다시 찾아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처럼 플레이하는 교수법은 뭘까? 그래서 이제 스크린 플레이라고 명명했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 플롯으로 구성되듯이 드라마가 플롯으로 구성되거든요. 스토리가 있고요. 그 스토리를 구성할 때 플롯 단위로 구성해요. 그렇게 수업을 준비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청각과 시각과 체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억되는 그러면서 재밌어서 자꾸 빠져들게 만든 그런 수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드라마랑 과연 뭘까라고 이제 찾아봤는데 드라마 is life with the dull part cut out. 그러니까 지겨운 부분을 다 잘라낸 인생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을 묶어놓은 것이 드라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수업을 약간 정돈해서 이렇게 핫한 부분만을 묶어서 플롯으로 묶어서 이렇게 옵티멀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는데 믹스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걸 좀 고려해서 수업을 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신종호 교수님이 예전에 코에스에서 수업할 때 제가 Z세대 얘기를 설명하는 걸 좀 들으셨을 텐데 Z세대는 좀 독특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Z세대거든요. 근데 얘네는 욜로 세대고요. 워라밸러스고요. 비디오 프렌들리 합니다. 그래서 욜로가 뭔지 아시죠? 요즘 아이들한테
너네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참아야 돼라고 수업을 권장하면 안 듣는 걸 혹시 느껴보셨어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너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참아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공부해야 돼. 좀만 참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먹혔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대학교 뭐 고등학교 때 참고 막 근데 요즘 애들은 잘 안 먹힙니다. 심지어 제가 미래신교육원에 이제 30대 후반의 연구원들이 있는데도요. 그 사람들조차도 안 참더라고요. 순간을. 이게 욜로입니다. 예.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이 현재 가치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에 오래 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현재 만끽할 수 있을 때 만끽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참지 않아요. 이게 욜로 세대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라 밸런스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과 행복과 여러 가지 그거를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먹혀요. 저는 전문대다 보니까 더 그걸 많이 느끼고요. 특히 IT 계통의 학생들은 더 워라 밸런스고 더 욜로예요. 주로 게임하다가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교수가 말해도 잘 안 먹힙니다. 그리고 비디오 프렌들리 하죠. 그리고 아날로그식으로 발표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말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고요.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요. 문자로 얘기하고요. 내가 전화하면 전화 끊고 나서 문자로 답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문자 세대가 아니다. 비디오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영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얼굴을 안 보이시는데 이제 우리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얼굴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Z세대를 위한 스크린 플레이를 한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숏폼인 거죠. 그거 아시죠? 5초 유튜브 영상이 5초 지나야 건너뛸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광고를 앞에 5초 안에 넣잖아요. 그리고 긴 광고인 경우는 15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청을 결정할 때 어떤 영상을 계속 볼지 말지를 결정할 때 15초 이내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5초 이내에 결정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광고가 예전에는 1분 몇 초 이랬거든요. 광고가. 근데 요즘은 5초 이내에 결판 나도록 광고를 짜고요. 그 다음에 15초 이내에 결정을 끝냅니다. 15초를 넘겨버리면 안 돼요. 15초 안에 설득해야 됩니다. 너네가 이 수업을 들어야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근데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본인이 참여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본인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좀 무관심한 그런 경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에는 몰입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은 아예 스킵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을 볼 때도 불필요한 내용 스킵 버튼 누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익숙하다 얘네들에게는. 그래서 참으라고 해도 안 참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도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볼지 말지조차도 짧은 시간 안에 10초 안팎에서 결정해버리고 이제 이런 세대다. 그러면 이제 스크린 플레이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짧게 플롯 단위로 쪼개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으로 후킹하고 후킹이라는 말씀 아시죠? 이렇게 관심을 탁 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킹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예 화면을 내려놓는다 얘기하는데 영상 온라인 수업인 경우에 이렇게 소리를 꺼놓고 듣는 거 혹시 아세요? 학생들이 소리를 켜놓지 않고 자기가 딴 일 하면서 이렇게 플레이만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자막을 필수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나가면서 자막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아예 자막도 안 본다. 아예 내려놓는다 화면을.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자막을 굵직굵직하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전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을 준비할 때 교수를 준비할 때 이제 교수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이 스토리보드고요. 그게 이제 수업 계획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그 수업에 적합한 에듀테크, 그러니까 그 플롯마다 적합 가능한 매체들을 매칭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와 플롯을 따로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크린 플레이의 미션은 교육을 함과 동시에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해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게 만드는, 그게 스크린 플레이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공유를 바꿔보겠습니다. 광고인데요. 인터넷이 조금 속도가 느려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잘 광고화면 보여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벤츠 광고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네. 벤츠 광고, 이게 스토리가 뭐고 플롯을 어떻게 짰나 한번 보십시오. Sorry. 안 죽었어. 어떡해. 이게 벤츠 광고인데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차가 저절로 서요. 맞아. 벤츠는. 네, 저절로 서요, 실제로. 네, 왜냐면 AI가 차간 간격, 정말 잘 작동을 해요. 차간 간격 유지 버튼을 눌러놓으면 일정 간격을 딱 멈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가 그 스토리는 뭔지 아시겠죠? 벤츠가 위대하다. 벤츠는 정말 잘 만들어진 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플롯을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충분히 본인의 스토리를 전달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만드는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사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고 일단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를 하나, 자, 이거 보실래요? 이거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 해가지고 학습 목표 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플롯이거든요, 지금. 수업의 목표를 이렇게 짜기, 이게 이제 일종의 스토리인 거죠. 이런 목표를,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면 뭐냐면, 드라마나 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어떤 그 성과를 얻는 사람이 되고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사고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고 패턴을 변경하는 것이 성과라고 가정하면요. 우리의 학습 목표가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기술을 습득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지식을 자기 것으로 체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종의 스토리인 거고요. 그 스토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플롯을 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수업에 플롯을 4개를 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플롯이 뭐였냐면 방금 했던 것이 첫 번째 슬롯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 교수법 설명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 교수법이 갖춰야 되는 내용, 어떤 감동을 주도록 끝내야 되는지를 벤츠 광고를 마지막으로 딱 끝내는 게 일종의 플롯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플롯에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스크린 플레이 사례를 하나 해보면서 교수님들이 한번 이제 체화해 보도록 하는 게 플롯 2 일종의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죠. 교수님들이 실제 지금 하고 계신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이런 의미로 섞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사용하는 매체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기진. 네. 아니, 저 부르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세 번째는 간단하게 사용 매체들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토론하고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이게 일종의 스토리보드입니다. 드라마에서의 스토리보드.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연출 작가는 스토리보드를 계속 보면서 촬영하거든요. 스토리보드 아예 손에 끼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액션하고 그 다음에 컷 따고 할 때 이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수업 계획서를 이렇게 짜고 교수님이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자, 다시 공유를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다시 한번 제가 수업을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로. 네, 사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원래는 뭐죠? 소그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들어오신 교수님들이 몇 분 안 되시죠, 지금? 몇 분이, 22분이시네요. 원래 소그룹으로 좀 나눠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나서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한번 샘플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건데 10분짜리니까 길게 플롯을 짜지는 않았고요. 플롯 하나 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오프닝하고 엔딩이 있어요. 드라마니까. 그래서 오프닝을 뭘 하면 후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님들이 후킹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사점을 딱 던질 겁니다. 이렇게 질문 하나 딱 던져주고 고민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교수님들한테 던질 거고요. 교수님들이 생각하게 하고 토론하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토론이 끝나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질문에서 교수님들이 답변한 내용의 상당 부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미리 내용을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교수님들이 고민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걸 깨달았는지 나누면서 재학습, 리마인드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을 쭉 총 정리해 주면서 엔딩합니다. 그러면 3번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한번 잡아봤는데 한번 샘플 한번 볼게요. 이 수업의 2번 그 스크린 플레이 플러스의 목표는 AI 시대 교수에게 필요한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수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여기 미래 융합교육학계는 워낙에 여기에 준비되신 분들이라 AI 시대 교수에게 필요한 역할은 정말 뭘까?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AI 시대 교수자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시사점을 던지겠습니다. AI 시대 교수자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일단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 4가지를 추렸습니다. 코치와 튜터다. 그래서 신종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안내하는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맞나요, 교수님? 교수님 칼럼에서 따온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이터치 앤 하이테크다. 그래서 개별화 학습은 AI가 할 거고 교수는 인성지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획기적이죠. AI가 다 가르칠 거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된 AI 튜터가 가르칠 거고 교수는 창의력을 유발시키거나 인성지도를 해야 하는데 AI가 인성을 가르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하신 얘기입니다. 스탠포드 교수 중에 폴 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스탠포드 교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한 얘기는 지식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래서 지혜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뭔가 그러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논문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단국대에 조헌국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교육대학원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자는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학습을 촉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 교수자의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교수자의 역할을 한번 써주시고요. 왜 그게 와닿는지 한번 써주시면 채팅창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눠서 토론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정말 좋은 교수라고 생각이 되는지 AI 시대에 걸맞는 그걸 이렇게 자유롭게 뭐 이렇게 문제의 답을 하나나 2개나 3가지 다 하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좋은 교수직 모델이 있다면 어떤 교수가 있는지 또 이장님 다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런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떤 교수자 역할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왜 그런지
주변에 좋은 교수 모델이 있다면 누가 있는지, 왜 그런지, 본인은 좋은 교수라고 생각이 되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면이 부족한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채팅창에. 신종호 교수님, 지식 아닌 지혜 전달에 동의한다. 예. 지식 아닌 지혜 전달. 예. 스탠포드 폴킴 교수님 얘기로 해주셨네요. 이지영 교수님 패실리팅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위에 질문 송현정 교수님 질문하셨었네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능력을 갖추고 학습을 촉진하며 도우는 거. 저도 이거 논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어차피 교수가 가르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학습을 어떻게 촉진할까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도 약간 그쪽에 포커싱 한 것 같은 저도 이제 그걸 했고요. 폴킴 교수님 정의, 이문영 교수님 정의하셨네요. 한만현 교수님, 아침마다 글 많이 올려주시는 교수님이시죠. 지혜를 전달한 지팡이. 신정우 교수, 이정우 교수 잘 퍼주시고 공유하고 늘 배우기 잘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님, 문제 해결 능력 키워주고 이런 얘기들 쭉 올려주셨습니다. 촉진하도록 돕는다. 유저 989062분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조남이. 네. 늘 변화하는 교수자. 네. 지시가는 지혜 전달. 신종호 교수님 끊임없는 열정. 역시 신종호 교수님 위대하십니다. 네, 코치, 튜터. 네. 신종호 교수님 말씀이셨죠? 코치하고 튜터. 예, 많이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열정도 중요하죠. 맞아요. 예. 계속 올려주시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길게 토론돼야 되는데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정 교수님의 열정을 따라가기는 어렵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교수자의 역할 포인트를 이제 후킹했고요. 시사점을 던졌고 질문을 던졌고 고민하게 한 다음에 이제 전달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저는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 후킹을 한 이유는 교수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 가져야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후킹한 거고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자기 전공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내용.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한 거는 이건데 이제 교수님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한 거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AI가 일상화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수자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교수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전달하는 거죠. 교수님들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이제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그 다음에 교수 전문가로서 좋은 교수 역할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하고 협력체를 우리 미래 융합교육학회처럼 혼자 하기 힘드니까 협력체를 통해서 서로 코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 특성을 분류해 보자면 국가 자격증 있는 전공인 경우와 국가 자격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드라마 장르를 뭐 다큐로 해야 된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예능이 아니라 예능 프로가 아니라 뭐 로맨틱한 뭐 로맨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다큐가 돼야 되겠죠. 장르를 좀 다르게 변경해야겠죠. 실습이지 말하면 예능이 될 수 있겠죠. 실습이라면 같이 뛰고 막 같이 해보고 이래야 되니까 예능 프로처럼 뭐 네가 하고 내가 하고 뭐 이럴 수 있을 거고요. 인문학적 소양이라면 뭐 로맨틱 드라마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예, 인문학적이라면 뭐 다양한 방법을 이제 장르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수업을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제식 학습을 위한 전공은 또 다를 것 같아요. 1대1로 왜 저희 실용음악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평가가 거의 만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1대1이라서 그렇대요. 1대1로 수업을 하니까 교수님을 만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이 기타 이런 교수 전공 특성에 따라서
교수님들의 내용이 그다음에 교수자 역할이 다르게 변경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게 IT 기술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디지털을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공 분야 전문성은 교수님이 확실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코칭을 하고 뭐 멘토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어야 코칭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성 분야는 지속적으로 교수님들이 갈고 닦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교수학습법, 산하협력, 마지막으로 인성, 태도. 아까 왜 이장 교수님께서 열정 얘기하셨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던가 소신, 교수자로서 존경할 만한 어떤 인성 부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수 역할을 제가 정리합니다. 이거 보고 한번 이거 보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한번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거나 후배 교수에게 교수자로서 준비하는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한번 써주실래요? 여기다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의견들이 올라오는지. 네. 가르치는 2번, 2번이라고 쓰셨나요? 가르치는 방법. 가슴을 주는, 예, 가슴을 주는 교육. 어떻게 해야 가슴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스크린 플레이 하는 이유가 이제 감동 이런 건데, 교수가 놀아야, 놀아야 된다. 예. 뭐 가슴을 주는 교육? 이거, 머리보다는 가슴을 주는, 맞아요. 예. 머리보다는 가슴을 주는 교육. 교수가 놀아야 학생이 산다. 누가 쓰셨나요? 놀 시간이 없어요. 놀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노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교속 변화해야 한다. MZ세대. 교육 철학이 있어야 예.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교육 철학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특히. 교수님들이 철학을 갖고 있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유연성을 교수님들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예.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우리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래융합교육학계가 좀 이사장님 좀 즐길 줄 알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떡하죠? 저 잘 놉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인공지능하고 노시고 매일 아침마다. 예. 예, 전달 머리보다는 가슴. 교수가 놀아야 학생이 산다. 교육 철학이 있어야 한다.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맞아요. 노력한다.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기타 등등이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공부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엔딩입니다. 이 플롯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교수님들 다 많이 참여하셨고 후킹하고 고민하게 하고 내용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이게 엔딩입니다. AI 시대 교수자는 그 역할 변화에 따라 역할 감당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전공 분야 특성에 따라서 갖추어야 하는 교수 역할 준비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교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전공 분야 전문성, IT 기술, 교수법, 인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교수는 교수 개인과 만나는 학생의 인생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엔딩으로 학습 내용을 총정리하고 끝납니다. 이게 하나 플롯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플롯을 제공해서 하나하나씩 엮어서 뭐 2시간짜리 수업이면 플롯이 한 2개, 3개 될 수도 있고요. 플롯을 한 뭐 4개로 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17분 정도 남았네요. 슬라이드 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유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고. 한번 쳐보실래요? 슬라이드 고. 슬라이드 고 치면 자 사이트로 들어가거든요. 슬라이드즈 고.
이렇게 치면 제가 여기로 가면은 공유가 되나? 슬라이드 고. 혹시 들어오셨나요? 화면에 보입니까? 공유에서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고? 예. 이게 뭐냐면요. 슬라이드 고가 저는 이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인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템플릿을 제공해줘요. 템플릿. 그래서 제가 방금 만든 것도 그 템플릿에서 얻은 거예요. 이게 보시면 구글 슬라이드나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를 볼게요. 이게 왜 좋으냐면요. 하나 클릭할게요. 제가 이게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데 I have 2days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I have 2days. 인터내셔널 데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페이지가 무려 56페이지를 제공해줘요. 이게 보실 수 이런 걸 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구글 슬라이드로 받을 수 있고요. 파워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어요. 구글 슬라이드로 한번 받아볼게요. 구글 슬라이드로 받으면 이제 사본 만들기로 해서 본인의 그 드라이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요. 56페이지 따위 템플릿 그림 하나, 글씨 하나가 다 쪼개져 있어서 교수님들이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게 나와요. 보실래요? 이 그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거 그림이 통이 아니에요. 다 잘라져 있어요. 보이시죠? 얼굴 잘라져 있고요. 눈 잘라져 있고요. 잘라져 있다니까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교수님들이 조절할 수 있어요. 지우고 엎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참 좋고요. 또 하나 획기적인 건 맨 뒤로 가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모든 템플릿 끝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로 가면 이런 모양들 이거 하나하나 다 이게 선택이 다 돼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저는 이거 보기 되게 좋았는데 교수님들 안 좋아하시나? 야 너무 좋다 그랬거든요. 이거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갖다 붙여놓고 확대하고 뭐 짜개고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슬라이드 고입니다. 되셨죠? 그리고요 스토리셋 볼게요. 스토리셋. 이게 스토리셋 이게 좀 스펠링이 스토리셋.com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면에 storyset.com 이렇게 들어가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다가 뭐 컴퓨터 이렇게 치면 거기에 관련된 게 뜨고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이시죠? 이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NG 파일로 다운받게 하거나 SVG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얘네가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거나 모양이 약간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일단 이것도 좋은데요. 애니메이트 잇 한번 해볼게요. 애니메이트 잇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랜더마이즈 해볼게요. 보이세요? 애니메이션 되는 거. 근데 이런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픽스된 이미지 파일, PNG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이미지 대개. 이미지 GIF 파일 아세요? 그림, 움직이는 그림 파일 형태. 아니면 MP4 형태 파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갖다가 아무 데나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엑스포트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뭐 얘가 GIF 이미지로 받을 거냐, 움직이는 형태잖아요, 지금 얘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GIF로 받을 거냐, 비디오로 받을 거냐 물어봐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어데크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샘플 보여드렸으니까 그걸로 보시고 이 템플릿을 필요하면 드릴 거고요. 피어데크라고 그러니까 아까 좀 그 피어덱 이거는 여기 유튜브에 굉장히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채팅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미처 설명을 다 하지 못한 피어덱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그 뭐죠? 세션에서 플롯에서 세 번째 플롯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플롯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 마쳤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엔딩 부분을 정리를 좀 예, 엔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보이시나요?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를 예, 잘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로 왜 넘어갔을까? 다시 사용 매치했고, 예, 여기로 예, 네. 사용 매치 안내했고요. 오늘의 이제 그 교수님들의 하브루타로 플롯 네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공한 교수.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를 일단 하브루타인데 한번 써보실래요? 거기다가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마지막으로 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 스타트 레슨 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을 쓰시는지 이게 피어덱 실행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있고요.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온라인 여러 개를 켜놓고 하니까 인터넷 상황 때문에 좀 그런데요. 지금 코드가 약간 바뀌었죠. 아까 진행하던 상태에서 안 돼서 joinpd.com 들어가셔서 bvwttr 이걸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bvwttr 그래서 웨이팅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아직은 아무도 안 들어오셨는데 화면에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 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스타트 클래스 하겠습니다. 예, 세션 4에서 예, 이렇게 화면에 코드 번호는 위에 뜹니다. joinpd.com 들어가셔서 이 코드 번호 bvwttr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한번 답변 쓰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어덱을 계속 체험하고 계시는 상태이고요. 마지막 플롯에서 교수님들 마지막 오늘 수업하는 거를 마무리하는 엔딩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이 스토리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들 스크린플레이 교수법 개발, 스크린플레이 수업 내용, 수업 시나리오, 수업을 드라마 같이 스토리로 구성하는 거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을 너무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드라마 같은 수업, 페어덱. 저는 피어덱이라고 했군요. 페어덱인가 봐요. 스펠링이, 발음이. 예, 페어덱. 페어덱 기억나신다고 예, 말씀해 주셨고요. 드라마, 최고, 슬라이드고. 슬라이드고가 좋으셨군요. 김경 교수님 미모 이거 누가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50대 중반에 놓친애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멋지십니다. 스토리 셋. 스토리 셋도 생각나시는구나. 네.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목이 완전히 쉬었습니다, 지금. 제가 막 열정을 다해서 하면 막 목이 쉬어라고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드라마 이꼬르 수업, 페어덱, 수업 시나리오. 스크린플레이 수업, 교수자의 역할, 교수님의 활기찬 목소리. 아이고, 예. 이분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수업을 드라마같이 스토리로 구성. 수업이라는 드라마에 학생이 같이 맞아요. 학생을 출연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 수업에 이제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저 그 생각도 했어요. 학생 역할을 어떻게 줄지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듯이 학생을 언제 참여시키게 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하고 이것도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예, 이제 역시 최고 페어덱 예, 됐습니다. 예, 페어덱 여기까지
자, 이제 수업 끝났습니다. 이제 한 6분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수업, 이게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 하브루타 이렇게 끝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이렇게 됩니다. 스크린 플레이 교수법은 5단계를 일단 나누자면 아까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렸던 거, 시사점을 던지거나 후킹하면서 오프닝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해서 학생들이 고민하면서 답변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전달한다. 깨달은 점을 하브루타로 다시 나누게 하면서 두 번째 다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쫙 정리해서 엔딩하면서 학습 내용을 총괄 정리하면서 세 번째 학습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머리에 박히게 재밌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수업 구성을 미리 짜고 마치 콘티 짜듯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매체를 준비하고, 그리고 애드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꼭 IT 매체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삑사리가 나요. 신종원 교수님이랑 이문영 교수님 혹시 경험 못 해보셨어요? 뭐가 안 되고 막 멈추고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되고 그런 일이 꼭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애드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드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감동, 재미, 학습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다 끝났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지영 교수님한테 바톤을 넘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1시간 안에 맞추느라고 저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지영 교수님 바톤 이어주세요. 네네. 교수님, 오늘 콘티 너무 좋은데요, 교수님?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저희도 너무 재밌게 순간순간을 즐긴 것 같아요. 다들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네, 짜임새가 너무 좋았고, 네, 교수님, 저도 이런 식으로 콘티 짜서 수업할래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이문영 교수님이, 엄지척 하셨습니다. 아, 네. 한마디 하시죠, 이문영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말씀하시려고. 네, 이사장님 말씀하시고. 네. 네네. 네, 우리 김경희 교수님 너무 진짜 최고십니다. 우리 김경희 교수님 잠깐 우리 회원님들에게 소개를 좀 하면 19년도에 코엑스에서 유아 이제 박람회를 했거든요. 퀴즈 박람회 때 우리 학회가 이제 유튜브 리터러시를 좀 주도하자라고 유아 퀴즈 쪽에서 우리에게 의뢰가 와서 우리 김경희 교수님이 이제 거의 이 미디어 쪽을 다뤄주셨는데 그때 제가 참 많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수업에 이 스크린, 이러한 영상으로 감동을 주자라고 하는 이 컨셉이 오늘 저에게 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뭐가 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역시 최고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학교 지금 평가 준비 몇 달 동안 하시는 중에 이렇게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멋지셨어요. 네, 이문영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많은 걸 알려주셔서 이제 숙제가 일단 많이 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 제가 게을러서 자꾸 못하고 있는데 기존부터 이렇게 나름 구상한 뭐 수업 모델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오늘 큰 자극이 됐습니다. 명명도 너무 멋있고 특히 이제 미디어 관련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게 꼭 미디어 관련 수업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활용을 하시니까 정말 본인의 수업이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수업 모델을 잘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 축하드리고 새로운 걸 개발하셔서 네, 하여튼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조금 더 드릴게요. 이제 우리 미래융합교육학회는 모든 교수님들이 이제 자신의 교육의 트렌드를 조금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처음 끄집어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역풍도 맞았지만 이제 대충 이제 적용이 되어지듯이 오늘 김경희 교수님의 이러한 명명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오늘 색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수님들의 교수법에 이 자기의 어떤 이 명명을 한번 하고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예, 트렌드고 자신의 교수법을 노출하는 거니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니까요. 저도 작년인가 플립러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수업하는 방법을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논문도 써서 발표도 했는데요. 오늘 김경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스토리? 스크린 플레이. 예, 스크린 플레이. 예, 그냥 숨 막히게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수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육공학에서도 이렇게 자기만의 교수법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성화 교수님도 그때 교수법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책도 샀거든요. 그죠? 예. 제가 책도 샀는데, 요거는 이제, 스프링을 달아서 이렇게 주도록 제가 주문을 해서 2권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어시오 모델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만 조금 이지영 교수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아까 우리 김경희 교수님의 진행 중에 이제 AI 시대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모든 교수님들의 얘기가 다 맞은 것 같은데 거기에 논문에서 제시한 그 조 교수님의 말씀, 학생들의 가르치는 이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씩 경험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무리 부분에서 저의 전공 부분을 학생들이 틀니를 제작해가지고 자신의 부모님들한테 가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분 이상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앉혀놓고 전공 영어 없이 일반 영어로 발표하고 있는 이 부분을 쭉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이 질이 높아져요.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지식 기반을 이렇게 활용하는 쪽에 제일 편하게 있는 부모님들 앞에 가르치는 모습을 한번 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며칠 이제 마지막 다 받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보건계열 교수님들은 직접 인체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저희 같은 건 발 관리하고 그거 소감이나 사례로 발표하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내용 좋았는데 다른 교수님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현재 교수님 맨날 그 남쪽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시는데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남쪽 나라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너무 핫한데 요새 왜 이렇게 더워요? 맞아요. 너무 더워요. 좋아요. 여기는 놀러 오세요. 제가 그러니까.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오현재 교수님도 그 디지털 전공이시잖아요. 컴퓨터 공학? 네네. 네. 한번 웨비나 해주셔야죠, 교수님. 우리 오현재 교수님은 VR, AR 쪽의 전문가예요. 그러시죠. 네. 네, 중국에까지 가서 뭐 2달 동안 중국 학생들도 강의도 하고 오시고 네. 아주 그쪽에 또 전문가세요. 네네. 네. 한만영 교수님 듣고만 계지 마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강의 소감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 예, 안녕하세요. 네, 강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주 유익했습니다. 늘 배워서 익히기 바쁩니다. 쫓아가기 바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내용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아, 무슨 좋은 얘기예요. 네,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사실 그 한자어로 된 사자성어도 어쩔 때는 생소한 것도 있고 이런데 너무 좋은 내용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희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자료집 바로 올려주시나요? 그니까요. 공유. 네, 드릴게요. 네. 네. 그니까요. 그 기반으로 해서 저도 스토리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정말 스크린 플레이를 해서 우리 학생들도 정말 재미있는 수업으로 몰입하게 하는 방법 오늘 김경희 교수님의
예, 수업 방법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하시기 때문에 저도 강의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커져 갖고 목이 막 맞아요. 가거든요. 근데 정말 공감이 되는 거에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웨비나. 네, 우리 교수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사실 오늘 지금 1학기 마지막 웨비나거든요. 예, 근데 마무리를 너무 정말 알차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네. 네, 지금 쉐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드릴 거고, 네, 혹시 다른 말씀 없으시면 교수님들,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지금 번개 웨비나를 갑자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회사의 대표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하고 밀 접촉이 돼서 잠깐 조금 미뤄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논하고 이지영 교수님과 상의해서 날짜가 잡히면 네, 번개 웨비나로 우리 이지영 교수님과 한번 상의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 휴먼 쪽도 조금 우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듯 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우리 이제 같이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1학기 웨비나를 마무리하고, 네, 이제 여름방학 곧 되면 학예 워크샵 준비할 거거든요. 교수님들도 좋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거침없이 저에게 내용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도 희망적인 소식은 11월 정도 되면 전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을 맞아서 저희가 또 마스크를 벗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동기 때는 생기지 않을까 이 소식을 전해드려서 네, 우리 교수님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만나는 그날까지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한 밤이었어요. 김경희 교수님 최고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셔요, 김경희 교수님. 예, 카톡으로 자료 보냈어요. 이지영 교수님 카톡으로. 아, 네네. 네, 네. 네, 이거 공유해 드릴 거고요. 참 이수증 단축해서 여기 지금 채팅방에도 올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카톡에도 올려 드릴 테니까요. 네, 이수증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이수증 만들어 놓으니까 또 1학기 때 웨비나 했던 부분들 다 또 교육 연수로 해서 내년도에 업적평가 때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 미래융합교육학회는 정말 알차고 훌륭한 학회입니다. 자화자찬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더 드리고요. 네, 오늘 저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